우리가 도시를 바꾸고자 할 때 거시적인 경관을 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다들 있죠. 그런데 도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을 다뤄나가면서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로서 어떤 경관이라고 하는 게 결과로 형성되는 거지, 그 작은 것들이 없으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디자인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도시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일에 지쳐 있는데, 디자인 서울은 기본적으로 좀 재미와 그리고 즐거움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길거리에 상점이니 뭐 술집이니 그런 간판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들쑥날쑥하게 그 간판이 걸려 있어서 참 복잡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볼 때도 조금 어수선해 보인다는 얘기들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서울이 글로벌 수준으로 보면 시민들의 삶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표준화된 아니면 잘 개발되어 있는 선진 사례들이 국내에는 아예 유무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작은 문화재처럼 이 보도라든가 이런 작은 시설물들을 잘 다루는구나. 그런데 그게 작은 매뉴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 같은 걸 잘 만들어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는 그 당시에 이제 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 디자인의 어떤 전략을 만들고, 2007년도에 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가 생기면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공공 디자인은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그리고 공공 시각 매체, 그리고 공공 시설물과 더불어서 5개 광고물까지를 공공 디자인의 범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 1.0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점은 도시 기본 만들기였습니다. 서울시가 거리의 간판부터 벤치, 가로등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합니다. 이제 서울거리가 산뜻하게 바뀌게 될까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간판부터 보도블럭, 가판대, 우체통 등 거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그 거리에 맞게 디자인됩니다. 디자인 서울 1.0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가 항상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행권이라는 게 확보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표준화가 된 2m의 보행폭을 확보해 주는 거, 그게 사실 마른 디자인 서울 거리라고 하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최소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도시 관리로도 못하는 것들을 디자인이 이뤄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 가로 판매대라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가로등, 그다음에 펜스, 벤치, 휴지통 이런 모든 시설물들의 품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 서체라든가 서울 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글로벌 표준 품질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놓지 않았나. 과거에는 왜 이런 것을 하냐, 이런 거 디자인은 곧 사치스럽지 않냐,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아니 뭐 한쪽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 보행권과 생존 경제가 부닥친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1800년대 중반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논쟁 과정 속에서 보행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획득을 했거든요. 우리도 곧 선진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곧 이런 것이 다가올 거고, 그런 속에서는 이제 예산을 주시는 분들이 일부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서울 1.0을 할 때는 도시 기본 만들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공공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에 새롭게 시작된 디자인 서울 2.0에서는
저희가 도시의 그런 기본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됐다고 보고 도시의 정체성 만들기 또는 어떤 서울의 아이덴티티 만들기가 중심이 됐고요. 글로벌 탑 5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2.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다움이 담긴 새로운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도시, 시민 창의의 도시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하면서 서울 아이덴티티가 있는 도시입니다. 디자인 서울 2.0에서는 글로벌 탑 5에 가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서울의 어떤 그 산과 강 그리고 거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요.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놀까? 그리고 공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어떤 시민의 니즈나 욕구로부터 저희가 이러한 그 작업들이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디자인에 그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간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세계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사랑받는 공간인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중점을 둔 건 아마도 펀 디자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동안에 엄근진의 도시였다. 엄숙, 근엄, 진지의 도시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라이트 광화문, 한강 빗섬 축제 그리고 DDP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예술가들의 어떤 영감뿐만 아니라 사실 야경을 새롭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뭐 펀벤치 같은 걸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들도 와갖고 거기에 앉아서 쉬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서울시청 광장에서 내가 앉아서 쉬고 놀고 이게 제일 좋은 정책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의 작은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바꿔나가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2.0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큰 원칙을 좀 세운 것도 있습니다. 즐겁게 걷고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감동으로 머문다라는 그 큰 원칙을 가지고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즐겁게 걷는다는 것은 도시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쉽게 걸을 수 있는 어떤 보행 일상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실적으로 가로가판대 및 구두선대를 10년 이상 운영해 오시면서 나왔던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라든지 사용성에 대한 문제성들 부분들을 최대한 극복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그런 시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싱 맞추어서 그거를 실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인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어떤 공간 분리만 하던 그런 단순한 흡연 부스였습니다. 새롭게 서울시에서 개발된 부스는 밀폐형 부스에 음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에서 흡연 행위를 했을 때에 발생되는 유해 물질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9개의 특수 필터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안에 있는 공기와 그리고 배출되는 공기도 유해 물질들을 99%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보내고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런 신개념의 흡연 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역의 토끼굴은 거의 한 20년 동안 강남역 일대에서 고질적인 흡연 문제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그 녹지로 변화됐고 뭐 토끼 조형물이나 그 감시를 하는 눈동자나 이런 조형물들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됐던 흡연 행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환경이 개선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 쉽게 접근한다는 거는 서울에서는 한강이라든가 그 산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쉽게 접근하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뒀고요. 글로벌 도시에는 다양한 교통 체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교통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합된 교통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단연코 편리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시내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 그리고 한강버스를 아우르는 합승, 환승, 그리고 할인 시스템을 적용한 고서울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서울 어디든 곳곳 다
갈 수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도시는 머물렀을 때 감동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런 장소마다 그런 장소성이 살아있어서 얼마나 즐겁게 머무느냐 그리고 감동으로 머무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서울의 정체성,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서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게 바로 서울색 서울서체입니다. 서울색 2.0은 환경에서 추출한 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라이프스타일에서 나온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에는 안전,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색이 뽑힙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과 색,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를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식약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비상구를 볼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색을 다시 정립한 것이 2.0입니다. 서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서울 한강채와 서울 남산채는 서울의 기와의 그 곡선이라든지 열림 한옥의 오픈된 이응 등으로 상징성을 담았고요. 한글이 갖고 있는 힘으로 글로벌하게 서울 서체가 사용됨으로써 서울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오픈했었던 그 가락시장에 있는 정수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었던 폐 정수탑을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폐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었고, 또 그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의 장소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두 개의 충돌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됐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안에서 이 부담 주지 않는 이미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그 작품뿐만 아니라 일대를 공원화하고 시민들한테 장소를 환원하고, 그리고 그 버려진 구조체 자체가 작품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서울라이트는 2019년 서울라이트 DDP 미디어 파사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강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섬입니다. 2023년 설해섬에서 처음을 시작했고요. 2024년 여의도, 그리고 올해는 뚝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빛섬 3L인데요. 레이저 아트 전시, 그리고 라이트런, 빛섬 렉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시민이 보다 즐겁게 감상하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공 미술이나 시설물들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다양하게 많아졌더라고요. 보도블록도 깔끔하게 돼 있고 벤치들이 좀 예쁘게 디자인이 됐는데 또 앉아보면 편리한 것도 있고, 사실 시민들께서 오히려 지금은 디자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일상에서 디자인을 함께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디자인으로 안전을 가꿔준 건 처음이다 라고 좋아하셨던 거. 서울의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은 디자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디자인 서울이 글로벌 탑 5를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런던에서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되게 고급지다. 그리고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저희가 어떤 펀 디자인 공간 또는 디자인 스팟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글로벌 탑 5가 참 어려운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등수를 넘어서 디자인 서울은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면서 그 지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결국 디자인 서울도 즐거움으로 좀 기억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디자인 서울. 디자인 서울 2.0이란 진정한 상생입니다. 거리로 나온 살아있는 디자인이다. 새로운 혁신의 길이다. 내가
서울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도시를 향유하는 즐거움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장거리 달리기이다.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빛입니다. 나의 젊은 날이다. 미래를 밝혀줄 블루프린트. 끝나지 않은 숙제다.